안녕하세요. 원주에서 활동하는 어린이 청소년책 활동가이자 그림책 작가 곽정미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만든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 우리 동네 376번지인데요. 저의 작은 역사가 담긴 책입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인데요. 그 중에서 사춘기가 된 큰 아이의 눈을 따라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376번지. 글 그림 곽정미. 저는 원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제가 살았던 집터에 관한 역사에다가 제 가족의 역사를 얹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곳은 말씀드리자면 우리 동네 376번지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책장을 넘기면 속 표지가 나오는데요. 376번지의 과거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곳은 제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집의 곳곳을 떠올리면서 구현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미 사라져서 과거가 되어버린 모습인데요. 막상 그림을 그리면서 기억을 더듬어 가니까 사라졌던 그런 과거가, 그런 모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더라고요. 이 터가 한 100여 년 이상 376번지로 불렸었는데요. 왜 어렸을 적에 주소 외우기 하잖아요. 무슨 동 무슨 번지 이렇게요. 이곳이 이 터를 거쳐간 사람들에게는 모두 376번지로 남아있을 텐데요. 저와 형제들, 고모, 삼촌, 사촌, 오촌, 그 위에 조상님들, 심지어 동네 우체부 아저씨도 계시고요. 그런데 어느 날 주소가 도로명으로 바뀌니까 저는 왠지 좀 서운하더라고요. 낯설기도 하고 잘 외워지지도 않더라고요. 혹시 공감이 가시나요? 책장을 넘기면 다시 옛날 집이 나오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이 그림을 보고 선생님 여기 2층 집이에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웃었던 기억이 나고요. 아무래도 요즘 아이들한테는 이 구조를 떠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구조를 설명하자면요. 아담한 돌담에 둘러싸여 있고요. 안채와 바깥채가 있습니다. 방마다 부를 때는 아궁이가 있고요. 또 솥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앞마당에는 물펌프와 향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집 안쪽에는 안방, 밑방, 큰 마루, 봉당 그렇게 있었고요. 이 마루와 외양간이 마주보는 구조인데요. 그림에서는 여기 소가 밖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건 장면을 재미있게 연출하려고 소를 밖으로 보이게 그렸습니다. 실제로 소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보이게 그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소도둑이 훔쳐가기에 딱 맞겠죠. 그리고 대문 밖에 돼지우리와 토끼장, 닭장 등이 있었고요. 집 앞에는 작은 또랑이 흐릅니다. 이곳은 빨래터 겸 멱을 감는 곳이었어요. 물고기랑 다슬기도 잡고 놀았고요. 그리고 한쪽에 황토 건물이 보이죠. 이건 황토로 지은 잎담배 건조실인데요. 당시에는 담배 농사가 농가의 큰 소득원이었다고 해요. 또 어른들이 뜨거운 여름에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우스갯소리를 주고받고 하시면 어린 마음에도 그 소리들이, 이야기들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유머 감각들이 대단하셨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담배 갖고 하신다고 말린 잎을 틀에 놓고 밟았던 일, 저희들도 한 번씩 올라가서 꾹꾹 밟고 놀았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담배조리 하시던 일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 흙건조실에 불이 나서 동네 어른들이 집집마다 양동이를 다 들고 모여서 또랑에서 물을 퍼날라서 껐던 일도 있었어요. 이 그림은 저희 부모님 결혼 사진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부모님이 28살 동갑이셨는데요. 당시에는 혼때가 너무 늦어서 선만 보고 바로 결혼을 하셨대요. 이 장면은 아버지가 옆 동네로 시집간 누님네서 은행나무 묘목을 얻어다가 심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숯구루를 심으셨고요. 제가 태어나고 나서 암구루를 심으셨대요. 은행나무도 한 쌍이 된 거죠. 부모님은 딸 셋, 아들 하나를 낳으셨는데요.
그렇게 사남매를 낳으셨어요. 이 막내 아들을 낳으려고 딸을 줄줄이 낳으셨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형제가 많아서 불만도 있었는데요. 성인이 되니까 서로 의지도 되고 좋습니다. 제가 입학하는 날의 모습입니다. 이 다음 날부터 왼쪽 가슴에 명찰과 손수건 아시죠? 콧물 닦기용 매달고 다녔는데요. 중년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쪽은 선생님 놀이하는 장면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역할놀이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이 장면은 엄마가 아침상을 차리시면서 도시락을 싸시는 모습인데요. 식구도 많은 데다가 도시락까지 싸주려니까 엄마가 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엄마 말씀에 의하면 그때 도시락 설거지만 해도 커다란 양푼으로 한가득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만드는 음식마다 푹푹 줄어들었던 그때가 가장 재미있었던 시절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들 먹이랴 입히랴 농사 지으랴 밤낮으로 쉴 새 없이 일을 하셨어요. 농촌형 맞벌이 슈퍼맨과 슈퍼우먼이십니다. 이 장면은 제가 아이들하고 외갓집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회상하는 장면인데요. 저도 어릴 적에 엄마 따라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던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서울에서 일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갔을 때 삼성역 지하에서 밖으로 올라갔는데요. 그때 높은 건물을 보고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완전 촌놈이었죠. 게다가 서울 사람들은 죄다 급하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정말 이상했는데요. 나중에는 저도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뾰족구도 신고 엄청 뛰어다녔습니다. 서울살이에 길들여져서 살다가 고향 총각을 만나서 다시 내려옵니다. 아무래도 각박하고 외로운 서울살이에 지치다 보니 회귀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손꽃이에요.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잖아요. 아기가 작은 주먹을 쫙 펼치면서 손꽃이 피었다고 하더라고요. 376번지에 오래된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었어요. 그동안 은행나무도 크게 자랐는데요. 비로소 은행나무들의 존재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새 저는 새 아이의 엄마가 되어 북적북적하게 지내게 됩니다. 376번지는 자식들이 모두 떠나면서 아주 허전해지죠. 376번지는 아이들이 찾아올 때면 활력이 생겨요. 은행나무는 아이들의 멋진 놀이터가 됩니다. 이 장면은 저희 네 형제가 낳은 아이들을 줄줄이 데리고 은행나무 아래에 모이고 싶은 바람을 그려봤어요. 사실 제 동생 중에서 2명이 외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모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가을이 되면 은행 열매를 주워서 잘 손질해 두었다가 겨울에 구워 먹는데요. 쫀득하고 고소한 맛 때문에 아이들하고 은행이 여물기를 손꼽아 기다리기도 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소박한 시간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초반에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함께 나오시다가 마무리해서 외할아버지만 언급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책을 기획할 때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따라서 저희 어머니의 삶을 기념하고 저의 삶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손주들이 은행나무 아래에 모여서 노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 어머님의 바람이었을 것이고요. 또한 작가인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다음에 제삿날이 되어서야 이루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몹시 슬픈 날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책에 관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평범하지만 한 시대를 살았고 자손들에 의해 삶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신비롭고 아름다운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일상이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역사의 순간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동네 376번지와 일상의 작은 역사 시간이었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